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간단한 특강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문장 삽입 전환 패턴이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8개의 교육청 삽입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겠죠? 3월, 5월, 7월, 10월. 근데 이 8개 문제 중에서 7문제가 같은 패턴, 즉 같은 풀이법으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법만 습득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가장 단기간에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보통 학생들이 순서 삽입을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 절약을 좀 하면은 또 빈칸을 푸는 시간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간접적으로도 빈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삽입 문제 꼭 마치고 시간도 절약하고 빈칸 풀 시간도 확보하고, 자, 요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환 패턴이 무엇인가? 자,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내용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게 단순히 무슨 여기저기 두 개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 쭉 서술하고 그 다음 내용 쭉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서는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강아지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부터는 근데 나는 고양이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고양이 내용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주어진 문장이 이 전환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에 이게 있을 거예요. 바로 역접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럼 역접 연결사가 나온 다음에 그런데 나는 고양이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앞에는 고양이 내용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이 앞에까지는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그런데 고양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전환이 되는 구간이겠죠.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면 되느냐? 정확하게 이 전환 구간이 여기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환 패턴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 이 패턴은 100%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당연히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두 개의 내용을 발견하셔야 돼요. 요 지문은 뭐랑 뭐로 나눠지는 거지? 이거를 빠르게 발견하시고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대로 다 풀 건데 3월 모의고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꽤 있어요.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은 역접 연결사가 없죠. 아니 네가 아까 역접 연결사 있다며 왜 없는 거야? 이게 나름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여기다가 노골적으로 but이나 however를 넣으면은 학생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역접 연결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넣는 게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전히 역접 연결사 씁니다. 근데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 alternative예요. alternative에다가 형광펜이요. 대안적인 관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대안적인 관점? 대안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 앞에 이미 어떤 관점이 나왔고 그거 말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강아지 고양이 뭐인 거예요? 두 개의 대안이요.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 글에는 두 종류의 관점이 등장을 하겠구나. 그리고 얘는 alternative란 말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얘 물결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 여기에서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관점이 뭐지? 이거 찾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첫 번째 관점 나오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번째 관점 나오겠죠. 자, 이걸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제 눈에 한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only when이에요. 자, only 형광펜이요. 두 번째는 요 rather than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천과 후천의 대비가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감정적인 어떤 이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냐 이것도 살짝 들어있는데 요거는 제가 빼려고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써먹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이제 요 지문을 공부하자는 의도였으면 이것도 수업을 하는데 지금은 전환 패턴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감각을 이해한대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얼굴 표정을 이해한대요. 근데 오로지 뭐 할 때만? attach, 부착할 때만. 여기에다가 단어를.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거는 아까 말한 요 감각과 표정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뭔가 말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야만 이해를 한다는 거구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문장은요. 이 관점은요. word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얘가 없으면 이해 못해. 그 얘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게요. 아, 단어를 부착하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구나. 강조를 저 이렇게 좀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추론이 되지 않으세요? 이 앞에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님 말고. 근데 아님 말고라는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다 읽고 나서 아, 읽고 나니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다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여기서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열에 하나 정도 예상했던 거랑 벗어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끔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사고인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평소랑 똑같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기대하고 예상하는 데서 세이브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아마 어느 표현이 좀 걸릴 거냐. 1번 뒤에 one prominent idea 체크해 주세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 나왔어요. 뭐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일 것 같아요. 자, 아님 말고 일단은 표시.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뭐냐? 자, 이 문장은 사실 읽어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words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드디어 words가 등장하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just as는 비유예요. 갑자기 중력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비유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말 하려는 거예요. 그럼 중력이란 말이 존재하기 전에 중력 없었어요? 아니죠, 있었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중력은 원래 있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중력, gravity란 말을 부착한 것뿐이야. 마찬가지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부터 우리는 단지 뭐 한 것뿐이다? 자, 밑줄 표시요. 그냥 이 말을 붙인 것뿐이야. 뭐에다가? 이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다가요. 그 말은 감정은 원래 있었어. 원래 감정 느끼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 그냥 말을 붙인 것뿐이야. 그럼 simply에서 느낌 오셔야 돼요. simply, just, only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단어의 의미를 어떤 부착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관점은 저희가 예상했듯이 단어를 부여하는 거, 말을 부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관점이 나온 겁니다. 자, 드디어 됐어요. 제가 바라던 밑줄과 물결을 다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뒤에 문장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궁금해 하시면 돼요. 야, 얘 밑줄이야 물결이야? 단어 부여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분류를 못한대요. 얼굴 표정 분류를 못한대요. 뭐 할 때까지는? 감정에 대한 어휘를 습득할 때까지는요. 즉, 어휘를 습득해야지만 얼굴 표정 분류가 된대요. 어휘 습득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네. 단어 강조하고 있네. 따라서 요 3번 뒤에 문장은 물결 내용이란 거 아시겠죠? 이 앞에까지 밑줄 내용이었잖아요. 여기가 전환 지점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전환 지점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환 패턴이라는 거고 역점 연결사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환 구간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 하나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쌤, 얼터너티브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떠올리죠?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알고 예상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지문은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질 거야. 어떻게든 두 개로 나눌 거야 하는 사람은 저거를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얼터너티브를 보고서 요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겠다?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요. 자, 이어서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정답률은 더 낮았어요. 자, 주어진 문장 보실까요? 어려울만 해요. 역시나 뭐가 없어요? 역점 연결사가 없어요. 이번 3월도 역점 연결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비하셔야죠. 여기서 alternative를 할 만한 역점 연결사를 대신할 만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찾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레스트의 다용광펜이요. 휴식 아니죠. 나머지죠. 나머지 시간 동안. 잠깐만요. 나머지란 말을 썼대요. 나머지 시간. 그 말은 이미 앞에 시간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거 말고 나머지 시간 요거잖아요. 약간 디어더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역시나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밑줄, 두 번째 시간 물결. 그럼 얘는 나머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를 주목을 한 사람만이 볼 수 있죠. 1번 뒤에 보실까요? 2번 앞에 1번 뒤에 much of the time의 밑줄 표시요. 되셨죠? 요거예요. 아, 두 종류의 시간 나왔네. 그럼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두 종류의 시간이 뭐가 다르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문장이 짧아요. 누가 봐도 키워드 뭐예요? automatic pilot. 자동 조종 모드. 즉 무의식적인 거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쭉 가는 거죠.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그 다음 문장에도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리플렉션이 성찰의 숙고잖아요. 안 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네요. 이 글에서의 대비 포인트 뭐다?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밑줄 내용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결 내용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시간상 다 해석을 안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읽었겠죠.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는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인간은 어떻다? 편견 덩어리다. 왜 편견이 발생하냐면 생각을 안 하니까 편견이 생기지.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즉 편견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 보실까요?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 생각을 하는 케이스겠죠. 실제로. 심지어는 개개인들이 뭐 하려고 애를 씁니까? 자, 물결 표시요. think through. 어떤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럴 때도 편견이 발생하네. 즉,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나 편견이 발생하는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이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통은 생각을 안 해서 편견이 생기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도 이 편견이 생길 수는 있다. 자, 이 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거는 생각해야 안 해.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역시나 달릴게요. 3번 뒤에 문장 굉장히 길죠. 우와, 엄청 길죠. 또 이거 막 해석하느라 20초, 30초 잡아먹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뭐만 체크하면 된다? 얘 지금 생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왔잖아요. 바로 모티베이티드 리저닝이래요. 느낌이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타죠. 비록 개개인들이 뭐 하려고 했는데요? 아주 이제 잘 생각하고서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쓴대요.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은 존재한다.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하고 있네. 따라서 여기가 전환 지점이죠. 자, 그래서 답은 얘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패턴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풀리고 예상을 못하면은 이 긴 문장 열심히 번역하다가 뭔 소리야 하다가 찍게 되는 거고 안 돼요. 아시겠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포인트만 잡으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5월 모의고사인데 작년에 5월 3인 문제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을 보세요. 근데 그 정도인가 싶어요. 저는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드디어 역점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힌트가 더 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가 나왔느냐? 아무래도 고1, 2때의 버릇을 아직 못 벗어난 케이스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디스 보면 쓰고 싶어지거든요. 이것은 뭔데? 집단적인 과학의 속성이래요. 과학의 집단적 속성이래요. 그러면은 앞에는 집단적인 속성이 나왔겠네? 이걸로 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 다 집단적 속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3, 4번으로 왜 많이 갔는지 아시겠죠? 3번 보니까 this corrective nature 나왔어. 그럼 이 앞에도 집단적 속성이 나왔겠네? 얘 들어가면 되겠네. 4번 고르신 분? this를 썼다는 건 이 앞에 집단적 속성이 나와야 되는 거네? 여기 나왔네? 그래서 4번. 자, 대명사나 지시사 써먹으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 삽입은 내용으로 푸는 거야? 내용 가지고 풀어야 돼? 범주화로 풀어야 돼? 계속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얄팍하게 대명사 썼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1등급과 2등급의 풀이는 좀 달라야 돼요. 만약에 3등급인데 내가 2등급이 목표다 하는 학생들은 쌤 저 이거 디스 가지고 풀었다가 틀렸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3등급 중에서는 이 디스조차도 활용을 안 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명사 그냥 얄팍하게 딸깍하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막 그런 것도 틀려고 그래요. 그런 거 틀리느니 차라리 그냥 쓰는 게 좋죠. 이런 거는 어차피 틀리려고 된 문제니까 할 수 없고. 만약에 3, 4등급 학생이면은 디스 가지고 풀었다? 틀렸다?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맞힐 수 있는 거 맞히세요. 근데 내가 1등급이 목표다. 얄팍하게 풀지 마세요. 내용 가지고 풀어야죠. 자, 주어진 문장에 예틀 있죠? 그럼 예상하셔야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쉬웠다고 느낀 게 전환 패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키마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집단 나왔잖아요. 집단. 집단과 뭐의 대비? 개인의 대비 나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이것은 과학의 집단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이것은 종종 부정어 표시요. 이야기 속에서 사라진대요. 누구의 이야기? 개개인의 천재 이야기. 나왔잖아요. 자, 너무나도 노골적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대비예요. 아니 왜 이런 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특정 연예인이 막 떠가지고 TV에 너무 많이 나와. 어느 채널을 틀어도 그 연예인이 나와. 또 쟤야, 또 쟤야. 막 이런 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험 문제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개인과 집단. 또 얘야. 또 나왔어. 근데 이거는 반응을 안 하더라. 신기할 정도로. 저 이거 보면서 딱 이 생각, 또 이거야. 지겹다. 또 이거야. 너무 쉽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 좀 가지세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연예인한테 줄 관심 조금만. 그 미디어에 관심 여기 조금만 주세요. 자, 이 글은 전형적인 개인과 집단의 대비고요. 다만 조심.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죠. 다만 얘는 지금 집단적인 속성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디 안에서?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럼 얘는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결국. 밑줄이죠. 물결이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밑줄 속에서. 그래서 이 글은 밑줄 내용이에요. 이 문장은 밑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왔다? 물결이 나왔다. 이걸로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또 심지어 이거는 이걸로 풀어도 돼요. 힌트가 너무 많아요. 제목에다가 단절이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여러분 전환 패턴은요. 주어진 문장을 안 읽어도 풀릴 때가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환 패턴은 밑줄 내용 나오다가 어느 순간 물결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잠깐만 아까까지만 해도 강아지 좋다고 하던 놈이 왜 갑자기 고양이가 좋다고 하는 거지? 이상하네?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핵심 이 문장에서 개인과 집단의 대비를 발견을 하셨어야 되고 빠르게 이 문장 개인이야 집단이야 개인이야 집단이야 이것만 파악하시면서 쭉쭉 가셔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3번까지는 쉬워요. 3번까지는 아직은 집단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거 저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이러한 개방적이고 집단적인 속성은요. 이해가 되었대요. 현대과학사 초기에. 개방적인 것도 집단적인 거구나. 아무래도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집단적인 거라고 할 수 없겠죠.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알고 이게 개방적인 거고 동시에 집단적인 거겠죠. 그래서 오픈도 어떻게 보면은 물결 방향성이구나 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얘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이거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여기서 안타까운 케이스는 쌤 천재 밑줄이잖아요. 여기 뭐 지니어스 나왔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많이 낚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독창적인 뭐예요? 교환이에요, 교환. 이유를 교환한대요. 그럼 교환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주고받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얘는 집단적인 개념입니다. 요거 물결 표시해 주셔야 돼요. 아까 개방되어 있는 거, 생각에 막 오고 가고 다 열려 있는 거, 이거 집단이었잖아요. 요거 집단이에요.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인정, 어려워요. 그 다음 5번은 다시 집단으로 쉽게 넘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과학은 더 어떻게 보인다? 오케이, 집단적으로 보인대요. 즉, 뭐에 의존하냐면 네트워크에 의존한대요. 아, 여러 사람이서 함께하는 게 과학이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제가 아까 말한 단절. 5번 뒤에 보면 역점 연결사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 앞에 물결 내용이었죠. 근데 벗하고 나서 또 물결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집단이야, 과학은. 그런데 과학은 집단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단절이에요. 어떻게 같은 방향성인데 중간에 역점 연결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장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yet에 의해서 방향성 바뀌었죠. 그런데 이 집단적인 이야기는 사라진다.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역시 과학은 집단이야. 이렇게 방향성이 계속해서 연이어 바뀌는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으로 손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또 막 이상한 근거를 막 들고 와요. 쌤, 역점 연결사 이미 한 번 나왔는데 또 역점 연결사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수능 문제. 매디 거기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근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역점 연결사 연이어 두 개 못 쓴다는 말 누가 했어? 뇌피셜이잖아. 자, 그런 거 쓰면 안 돼 하시겠죠? 명확한 근거. 이 문제를 좀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문제라고는 안 했어요. 어려운 문제 맞는데 이거 잡았으면 그래도 요거 한 문장 빼고는 되게 할 만한 문제다라는 거. 아주 쉬운 문제라고 물론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자, 어디에 포인트를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39번. 역시나 5월 문제고 정답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보실까요? 주어진 문장에 in contrast 나왔네요. 노골적이네. 얘는요, 주어진 문장에서 역추론을 하셔도 되고 또는 첫 문장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느 걸 먼저 읽으셨더라도 어쨌든 두 문장을 읽으셨으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첫 문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사회과학자 밑줄 표시요. 이들은요, agree,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대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자연과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은 나름 의견의 합의를 잘 보는데 사회과학자는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예시예요? 자, 피직스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의 이제 연구원들은요, 열심히 논쟁을 하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agree 잘해. 물론 싸울 때도 있지. argue 할 때도 있지. 하지만 의견 일치 잘해. 라고 해서 consensus라고 나왔죠. 맞네. 쌤, 저 컨센서스 몰랐는데요. 그럼 추론하세요. 버스를 가지고 추론하면 되잖아요. 앞에서는 열심히 막 논쟁하고 싸운다는 내용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합의 봤다는 거네. 되셨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의 대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게요. 이거는요, 두 종류의 과학이 나오는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이 뭐다? 의견의 일치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이제 많이 다툰대요. 분쟁이라든가 충돌이 좀 발생합니다. 근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합의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게 중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있을까요? 분자론을 거부하는 물리학자 존재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건 존재하겠죠. 최선의 체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최선인가 아닌가? 이것만 해도 벌써 갈릴 것 같고. 또는 철학이랑 비슷하잖아요.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이것만 해도 벌써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아무래도 좀 의견이 갈리고 합의가 어렵고 자연과학은 쉽고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 어때요? 사회과학 나왔네요. 역시나 인문사회과학 텍스트 같은 경우도요. 과목들을 뭐라고 묘사한대요? 서로 경쟁하는 관점이라고 묘사를 한대요. 이들의 관점은 서로 충돌합니다. 분쟁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럼 됐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물결 내용이죠. 그럼 이제부터 체크. 그 다음 문장. 이게 밑줄이야 물결이야? 이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이 앞에까지 물결이었죠. 이익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는 것에는 우리를 나누는 거, 분리하는 거. 갑자기 이거 왜 나왔어요? 분리한다? 분쟁이네. 의견일치 안 되는 거네. 됐죠? 그럼 이 문장 보자마자 이거 사회과학에서의 분쟁을 말하는 거구나? 미쳤어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문장 읽고서 디바이즈에 딱 꽂힐 수 있는 사람, 디바이즈를 보면서 아 이거 밑줄이네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대립구도 잡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대립구도를 안 잡았는데 이 문장을 읽고서 아 이거 사회과학 얘기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처음에 기준 잡는 게 중요하고 이래서 범주화해서 대립구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번 문장을 처음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의견의 불일치를 말하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기준을 잡고 안 잡고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첫 문장에서 대립구도 잡아야 되겠고 또는 in contrast 보면서 아 대비되는 거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접근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해석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2번을 기점으로 앞에는 물결, 뒤에는 밑줄이니까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정답이 2번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너무나도 미묘하다라는 점. 이거 보자마자 사회과학이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 이게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지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나름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자, 그 뒤에도 역시나 밑줄 내용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강조를 한다 또는 argument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7월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비는 좀 넘겼습니다. 7월하고 10월은요. 훨씬 쉬운 편이에요. 3월, 5월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7월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우에버가 나왔고요. 게다가 얘는 사실 전환 패턴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인 게 힌트가 너무 많아요. 자, 요거 형광펜이요. 이것만 해석해도 역추론이 되죠. 이러한 일반적인 종류의 아이디어들은요. 뭐 하기 시작했다? 다시 지지를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즉, 이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수용해주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당했다는 거죠. 거부당했다가 다시 옹호를 받기 시작했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발견해도 금방 끝나는 게 자, 어디를 가주시느냐? 4번 앞에 잠깐 보실까요? 4번 앞에 요 이시가리 치는 게 요 이론이에요. 이 이론 어떻게 됐대요? 대체로 잊혀졌대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뭐래요? 이 이론은 또한 부활을 직면했대요. 잠깐만. 또한 부활을 직면했다라는 거는 이 앞에서 부활이 나와야 되겠네. 이 앞에 부활이 나와야 되겠네. 그리고 잊혀졌다가 부활한 거니까 요거 흐름하고도 맞죠. 답 4번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 이론 또한 부활하게 되었다. 자, 요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굳이 뭐 전환 패턴까지 안 가더라도 물론 그걸로 풀 수 있긴 한데 밑줄 물결 전환 패턴이긴 한데 그냥 이것만 잘 읽었어도 바로 좀 느낌이 오는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월 39번입니다. 이번엔 이건 난이도가 있는 게 주어진 문장 보세요. 다시 뭐가 사라졌어요? 역접 연결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그 rest라든가 alternative 같은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뭐죠? 자, 요거 형광펜이요. different. 해석해 보면은 음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선싱은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행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다른 목적? 다른 목적? 목적이 적어도 두 개구나. 앞에 어떤 목적 하나 나왔고 지금 그거와 다른 두 번째 목적 나왔구나. 이걸로 나누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자, 물결 표시요. 행위를 촉진하는 거라고 합니다. 쌤, 행위 촉진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이따가 확인해야죠. 이제 읽으면서. 일단은 행위 촉진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 앞에는 행위 촉진과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나왔겠죠. 그거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발견을 못해도 풀 수는 있는데 대립구도가 하나 더 있어요. 첫 문장 보시면은 텐션의 다형광펜이요. 아니 텐션 between A and B가 나왔어요. 이거 기출에도 나왔던 거죠. 뭐랑 뭐의 대립구도? 출판사랑 음반사의 대립구도가 있대요. 잠깐만. 아까 레이블 음반사 나왔었죠. 그러면 혹시 이 둘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발견했으면 진짜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가할게요.
행위를 촉진하는 거는 누구의 목적이냐면은 음반사의 목적이에요. 레이블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출판사의 목적도 하나 찾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1번 뒤에까지만 해도 그냥 둘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영양가가 없고 2번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판업자 나왔죠? 출판사에게 있어서 라이선스 기회는요. 자, 주석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 수입이래요, 수입. 나왔네, 첫 번째 목적. 뭐예요? 아, 수입이요. 라이선스가 왜 필요해? 이걸로 돈 벌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예요. 출판사한테 라이선스는 수입이에요. 그럼 빠르게 두 개 나왔으니까 자, 얘 밑줄이의 물결이에요. 3번 뒤에 밑줄이의 물결이에요. 빠르게 판단. 해석하면은 no other kinds of income. 다른 소득이 없대요. besides. 뭐를 제외하고는 나왔네.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요 사용료. 로얄티를 제외하면은 다른 수입이 없대요. 야, 나 라이선스 없으면 다른 수입 없어. 굶어 죽어. 나 이거밖에 없어. 라이선스로 먹고 산다는 거네. 그래서 얘도 밑줄이죠. 인컴이라는 거네요. 그 다음 4번 뒤에 에이 쌤, 라이선스 비용 나왔으니까 얘도 밑줄 아니에요? 해석하세요. 찔끔찔끔 키워드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상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못할 때가 있는 거지 해석 다 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불하는 이 요금은요. 나왔네. only. 우리 아까도 했었잖아요. simply. only, simply 이런 말 썼다는 건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저 테이크위의 장식에 불과하대요. 이거 장식이라고 해석 못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only에서 느낌 오셨어야 돼요. 이거 사용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물결이에요. 사용료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없어도 나 먹고 살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힌트.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음반사 얘기네. 얘네들의 주된 수입은 뭐예요? CD 파는 거래요. 소비자한테. 즉 라이선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됐죠? 자, 여기가 전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나 되게 괜찮은 전환 패턴 문제였어요. 자, 시간 절약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10월 모의고사인데 자, 정답률이 얘도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6문제 풀었는데 풀이법이 다 똑같다는 거 좀 납득되세요?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얘들은 학습 능력이 없는 건가? 맨날 똑같은 문제, 맨날 똑같은 패턴 문제 내고 있는데 왜 이걸 못 맞추지?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이거 공부하셔서 올해 시행되는 모든 교육청의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들은 좀 맞춰주세요. 물론 단어 몰라서 또는 뭐 해석 못해서 또는 일부 헷갈리는 요소 때문에 뭐 한두 개 틀릴 수 있지. 근데 손도 못 쓰고 완전 그냥 방향성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식으로 틀린다? 그건 이제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감을 못 잡는다? 저는 그냥 공부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 할게요. 똑같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벗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역추론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읽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부터 콤마 뒤에 핵심 내용부터 볼게요. 부정적인 영향이래요. 인간의 어떤 작용에 어디에서? steering wheel. 얘가 이제 운전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 이것이 심각한 우려의 어떤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거? 이거 좀 불안한데? 그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얘는요. 인간이 운전하는 거 별로야. 인간 마이너스예요. 그럼 잠시만요. 이 앞에 뭐 나왔을 것 같아요? 인간 플러스 나왔을 것 같아. 인간이 운전하는 거 괜찮아. 뭐 이런 거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역시나.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예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좀 저는 볼 거냐면은 자, 2번 뒤에 보실까요? 물론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시간상 자, 2번 뒤에 보실게요. 저 이거 수업 때 진짜 많이 얘기하죠. without이 나오고 그 뒤에 마이너스 내용 나온다. 요 without 뒤에 거 엄청 강조하는 거죠. 저는 커피 없으면 그날 하루를 망쳐요.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마이너스죠.
커피 없으면 커피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이거 없으면은 안 좋아요. 이거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 뭐 강조하고 있어요? 운전자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간 운전자. 그래서 얘 밑줄 표시요. 인간 운전자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예상하던 대로입니다. 그럼 그렇지. 또 이거네. 여기서 시간 단축이요. 자, 이제 달립시다. 3번 뒤에 인간 운전자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긍정해요? 부정해요? 인간 운전자의 필요성은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는데요. 장애물 아니래요. 인간 운전자 필요하다는 거네. 됐죠? 아직 밑줄입니다. 여기도 밑줄이에요. 다음 4번 뒤에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매뉴얼이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동운전, 즉 인간이 운전하는 거죠. 얘는 이행할 것을 약속해줬대요. 인간의 꿈을요. 수동운전이 인간의 꿈을 충족을 시켜줬대요. 그럼 괜찮은 거네. 그래서 답은 5번.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요 뒤에가 물결 내용이라는 거네요. 인간 마이너스야. 인간 운전하면 안 돼. 그 내용 나와야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No surprise.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뭐가? 나왔네요. Self-driving car. 인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판타지. 판타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할 거예요. 이 차는요. 길을 찾을 수 있대요. 인간 운전자 없이도요. 그게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얘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네요. 좀 애매한 감은 있죠. 그래서 this period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어진 문장 보니까 this period 나오네요. 이때까지 뭐가 있다?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인간이 없이 운전은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판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힌트가 좀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분류하자면 물결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전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는 판타지 한 단어만 가지고 물결이라고 하기가 조금 무서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괜찮은 거 같네 라고 확신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교육청 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에도 이 전환 패턴은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풀이했었던 요 풀이법을 좀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도 당연히 나오겠거니 하면서 이거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시간 절약을 잘 해주시고 빈칸까지도 충분하게 좀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나중에 3월 모의고사 해설 때 다시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EBS 전문항 해설 간단한 이제 손글씨 풀이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